이제 2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한 가지 이슈를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2부에는 12.3 이후 국민의힘 현재 상황에 대해 좀 살펴보려 합니다. 한겨레 논설위원실에서 정치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황준범 논설위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환영합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한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예, 시작에 앞서 먼저 오늘 2부에서 다룰 국민의힘과 관련해 한겨레 신문과 조선일보가 나란히 관련 사설을 썼습니다. 한겨레 12.3 불법 계엄 사과 국민의힘 그게 고민할 일인가. 조선일보 계엄 1년 앞두고 자중질환 자멸로 가는 국힘. 두 신문 모두 국민의힘의 현 상황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선일보 사설에는 지금 이재명 정권에 공격할 게 많은데 왜 제대로 못하고 있느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긴 합니다. 각 사설의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겨레 국민의힘이 이처럼 윤석열 김건희와 절연하지 못하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극우 지지층의 표를 구걸하는 수준에 머문다면 국민의힘에는 아무런 미래가 없다. 그리고 이를 돌이키지 않는 한 우리 사회의 근심과 짐으로 남을 것이다. 조선일보 국민이 기대하는 건 상식에 기반한 유능한 민생 야당이지 관념적 구호만 외치는 이념 집단이 아니다. 이런 최소한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는 정당이라면 107석도 과분하다는 비판이 나올 것이다. 정권을 견제할 야당이 자멸하는 건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다. 이걸 보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얼마나 합리적인 상식적인 그리고 보편적인 수준과 멀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멀쩡하게 보일 정도로 이것이 국민의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지금 현재의 걱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선일보와 한겨레가 다 함께 걱정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사과 문제 관련해서 황준범 의원 먼저 국민의힘은 12.3 이게 사과 안 한다는 거죠? 12월 3일이 뭐죠?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이게 왜냐면 오늘 나경원 의원이 아침에 어디 출연했는데 12월 3일 가지고 질문했더니 이렇게 먼저 묻더라고요. 12월 3일이 무슨 날이죠? 라고. 야지 놓는 거군요. 정말.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아까 보고 좀 놀랐는데 그래서 하여튼 12월 3일 굉장히 중요한 고비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까지 제가 느낀 분위기로는 사과라는 건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사과가 이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사과라고 느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과는 없을 것 같다. 라는 게 현재까지 분위기죠. 다들 뭐 그렇게 느끼시는 거랑 뭐 큰 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아마도 현재까지 보면 지난 금요일이죠. 장동영 대표가 대구에서 집회에서 지금 계속 그 매일매일 그 연장 장외 집회하고 있잖아요. 그때 얘기했던 그 정도 수준. 아무도 사과라고 언론에서 달지 않았어요. 그냥 책임을 통감한다. 근데 그 책임을 통감한다는 거는 우리가 계엄으로 인해서 국민들한테 좀 혼란과 불편을 드렸고 탄핵을 막지 못했고. 근데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내란을 성공시키지 못한 거를 통감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집권 여당으로서 그거를 막지 못해서 책임을 통감한다. 아마 그 정도 수준. 탄핵을 막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국민의힘은 지금도 아직 그 당론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탄핵은 반대. 당론으로 반대. 그게 이제 2024년 12월 달에 한 탄핵 반대 당론이죠. 그렇죠. 그때 탄핵 국면이 열렸을 때 계속 탄핵 반대의 당론을 가지고 끝까지 임했죠. 그러니까 탄핵 반대 당론을 철회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일부 조금 있었잖아요. 국민의힘 안에. 그 뒤에 그러니까 대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면서 탄핵 반대 당론을 철회하겠다 등등 이제 그 약속을 했었고 실제로 이제 그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탄핵 반대 당론을 채택했던 걸 사과한다는 그런 내용을 다 우리 당원 당규에 그 머릿말에 넣자라고 굉장히 결기 있게 추진했는데 결국 지도부에서 채택이 안 됐죠. 그런 시도들은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매번 좌절되고 철회되지 않은 상태죠. 네. 그러면 12월 3일 날 상황을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내외신 기자회견을 하고 뭐 이런 지금 그 스케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이제 그 기자회견 내용을 비판하고 뭐 그런 정도의 얘기 정도 나오겠네요.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제 그 여러 가지 핑계
외부 요인 이런 걸 좀 들거든요. 12월 3일 내란 1년 맞아서 사과하는 건 당연히 그냥 해야 될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무슨 뭐가 어쩌다 저쩌다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이제 12월 3일 새벽 무렵에 나올 거고 그걸 또 변수로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사실 대통령 그 특별담화 한다는 게 어제가 발표가 됐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주까지 보기에는 뭐 이렇게 큰 메시지는 없을 걸로 알았었는데 또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대통령이 하는 말은 굉장히 좀 더 강경하고 단호한 말들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아마 또 그거까지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저렇게 정부 여당에서 세게 나오는데 우리가 고개 숙일 필요 있냐 이런 식으로 계속 회로가 돌아갈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여요. 뭐 야당 탄압 뭐 이런 얘기를 하겠네요. 우리가 왜 저들의 내란몰이에 먼저 이렇게 다 발맞춰가지고 숙이고 잘못했다고 하느냐. 우리는 지금 그 이재명 끌어내리기 싸움을 해야 될 때다. 이런 기조로 더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좀 우려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에 찬성한 12명 정도의 그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추정이 되죠. 추정되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소장파라고 하면서 탄핵 그러니까 지금 이 내란에 대해서 사과하려는 한 20명 정도의 그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게 작년 12월 4일에 계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네, 찬성했던 게 당시 기준 18명이거든요. 네. 국민의힘에서.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명 장동혁 대표도 거기 있었어요. 장동혁 대표 있었고 김상우 의원은 뭐 탈당해서 네. 지금 민주당 가 있고. 그럼 장동혁 대표를 포함해도 17명, 그죠? 17명인데 장동혁 대표는 뭐 지금 여러 가지 막판 변수를 제한 빼고 그럼 15명인데 대체로 한 그 정도 숫자는 이제 이런 스탠스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엄 잘못됐고 탄핵은 했어야 되고 이런 게 있는 건데 지금은 이제 1년 끌고 오면서 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선일보든 보수 언론까지 다 사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 조금 그 내부 분위기는 높아지고 있어요. 사과해야 된다. 우리가 이대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확인해 보니까 한 보도도 나왔나요? 그게 맞다고 하던데 한 연판장에 서명을 할 의원이 한 30명 넘을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그 연판장 내용은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탄핵은 할 수밖에 없었다. 했어야 됐다. 그래서 윤석열과 절연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당은 국민의힘은 외연 확장으로 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거든요. 연판장이 그럼 도는 건가요? 지금 서명을 하고 있죠.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이게 전수조사를 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의원 107명 가운데 82명이 응답했는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사과해야 된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 보도 내용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저도 약간 좀 꽤 많네 생각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과해야 된다는 게 43명. 그러니까 응답자 기준으로는 52.4%인데 전체 이제 107명을 저 모수로 잡으면 40% 정도? 그러니까 저도 이게 응답을 안 했거나 그리고 아예 그냥 이 무응답으로 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예를 들면 액션을 취하지 않을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서 이 43명이 사실상 거의 전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43명이라도 생각보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죠. 근데 이거는 언론에 지금 익명으로 그냥 답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호영 기자도 이런 거 많이 해봤을 거예요. 설문조사. 이거 우리 이름 보도 안 하는 거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제 그러면 서면 답변도 하거나 문자로도 답변하고 해서 이제 그런 걸 취합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본인은 공개적으로 나 사과해야 된다, 생각해라고 말은 못하지만 내가 하호영 기자 친하니까 솔직히 말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많이 담은 게 43명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연판장은 실명으로 나올 거란 말이죠. 지금 말로는 뭐 3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 사이 정도 아닐까요? 연판장이 실제로 나오는 건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 정도면 그게 파괴력이 있나요? 이거를 돌리는 사람들은 오늘 중앙일보 보도가 나온 거를 굉장히 또 나름의 기대를 걸고 있어요. 이게 또 당대표의 결정에 좀 영향을 좀 미쳤으면 좋겠는데 어떨까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당원 투표나 당원 설문조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것도 하려면 사실 전수조사, 그러니까 응답률이 꽤 높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거 할 때 또 지금 분위기로는 어떤 성향이 더 응답을 많이 할지 반대하는 쪽이 더 응답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저희 그 서초 같은 경우는 이제 국힘 당원들이 더 많은 지역인데 원래 저희를 이렇게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계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윤석열이 정치를 잘 못했다. 이거에 대한 얘기는 되게 많이 해요. 아직까지 국힘에 대한 지지를 하더라도 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진짜 보수로 제대로 나아가려면 결국은 절연해야 되는 것이 대부분의 당원들과 일반 중도에 있는 국민들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걸 반영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당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는 하는데 그때는 이제 서너 명, 뭐 많게는 뭐 10여 명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때는 소장파라는 이름으로 묶였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지금보다 훨씬 비율로는 적었는데도 여론을 움직이는 그러니까 보도도 많이 나오고요. 그런 파급력이 있었는데 지금 따져보면 30명이 찬성을 하고 있는데도 이게 당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느낌이 사실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대는 하고 있지만 뭐 그거는 역시 핵심 지지층 때문일까요?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소장파 개개인의 그 성향적인 특징도 있을 거고요. 굉장히 결기 있게 행동으로 나서는 뭐 예전에 뭐 단식 투쟁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렇죠. 그 홍준표 물러나라 하면서 행동도 하고 했는데 그런 정도의 행동을 보이는 사람은 2024년 작년 4월 총선 이후에 없어요. 없죠. 예. 말만 번지르르하게 합니다. 말만 하거나 말도 안 하고 뒤에서 궁시렁대거나 이러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뒷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당내 대선 후보가 쟁쟁한 사람이 두세 명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박근혜, 이명박 이런 구도 있을 때는 너 다음엔 나 이런 약간 그 세력의 그 뒷배가 있기 때문에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누굽니까? 지금 가시적으로 만약에 내년 대선이다 그러면 누가 나올 것 같습니까? 누가 유력하겠다? 뭐 장동혁 정도. 그거는 그러니까 여론조사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저 둘 중에 한 사람은 최소한 언젠가 하겠네. 이런 게 없잖아요. 한동훈 대표 한때 그랬지만은 뭐 지금 굉장히 당내에 지금 다시 들어오는 그러니까 물론 당원이지만 들어오는 제자리 찾는 것까지도 힘들고 그래서 굉장히 그게 약해요. 그래서 지금 의원들이 뭐 움직일 때는 그래도 내가 여기서 안 되면 몇 년 고생하면 어떤 보상이 있다, 정치적 보상이 있다 이래야 될 텐데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열심히 눈치 보고 국민들이 듣기 좋은 말 수도권 의원들 그 정도 하는 거고. 그런 지지부진한 상태. 구심이 없어서 그런. 그렇죠. 구심점이 없죠. 네. 네. 그러고 보면 누군가한테는 기회이기도 하네요. 네. 안 그런가요? 누구요? 그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밖에 있는 한동훈,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한동훈 전 대표라든가 아니면 젊은 김재섭이나 뭐 김용태의 뭐 의원한테 기회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그분들이 더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디오 나서 말하는 소장파들이 오히려 창당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지금 1년이 지났는데 네. 1년 동안 도대체 뭘 했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김재섭, 김용태 의원 정도 하는 것도 사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수준에서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쉽지 맞아요.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오히려 김용태, 김재섭 의원에 대한 비판하는 사람도 꽤 많더라고요. 그렇지. 도대체 그 소장파가 뭔데? 소장파가 1년 동안 그 내란 후 지금까지 뭘 했냐.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른바 이제 탁 자세를 낮춰버렸으니까 1년 탄핵 국면에서도 그랬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몇 번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엔 안 하고 뭐 제 대표적인 게 김용태 비대위원장 시절에 최상병 사건 막 비석 닦고 막 그러다가 결국은 그때는 또 이제 특검에 또 반대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몇 번들이 겹치면서 좀 실망감 지금 방금 말한 뒷배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앞서 나가다가는 뭐 다음 공천도 지금 사실 불분명하니까 너무 정치 공학적으로만 움직이는 것 같아서 신념이 하나도 없이 이런 모습들이 너무 실망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맞는 말씀인데 정치라는 게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창당, 뭐 탈당 이런 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 거 대선 앞두고 있어야 벌어지고 또는 총선 앞두고 있어야 벌어지지. 내년 6월 이제 6개월 앞으로 왔는데 지방선거 앞에서는 안 움직여요 의원들이. 네. 그래서
지방선거를 계기로 지방선거가 끝나봐야 그 다음에 이제 당이 지도부 개편 정도가 되겠죠. 만약에 장동혁 대표 체제로 지방선거까지 간다라고 하면 그때 뭐 주요 선거에서 성적이 안 좋다. 그러면 그때 이제 바뀌는.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 하는 거 봐서는 지방선거에서 저도 그냥 자리를 지키려고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는 그래도 당내에서 좀 목소리가 좀 더 커지지 않을까요? 그래도. 네. 근데 이제 지방선거를 일단 당연히 치러야 되잖아요. 치러야 되는데 저렇게 사과를 안 하고 그러면 그것이 지금 지도부는 그것이 어쨌든 오히려 선거에 낫지 않냐 이런 판단 자체를 하는 건가요? 저는 이게 지방선거 승리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건지가 좀 그거 자체가 좀 의문이 들어요. 지방선거면 이제 한 달이면 새해로 넘어가고 후보 선출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는 건데 그거에 앞서서 이 내란에 대한 그 자체 입장 정리가 돼 있어야지 그 다음 이제 후보들 우리 미래로 가는 우리 후보들을 내놓는다 이런 게 될 텐데 그런 스케줄을 짜고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진행됐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우리 골수 지지층부터 붙들고 간다 이런 거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자체는 지방선거에 이렇게 큰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보통의 경우는 지방선거 지면 진 정당의 대표는 물러났죠 지금까지는. 책임론. 네.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그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보여서. 장 대표를 이제 만나보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잘 알지 못해서 그런데 1대1로 만나면 다 제정신이랍니다. 그렇죠. 네. 윤석열 면회 간 것도 다 계획이 어떤 정리하기 위한 순서인 거고 다 일단 단계적으로 우리 지지층부터 묶고 나서 외연 확장으로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대요. 다 만나서 대화하면 대화 잘 된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공개적으로 어떻게 발언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냐 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이냐인데 국민들한테 지금 기억에 남는 건 뭐 우리가 황교안이다. 또 윤석열 면회 갔던 장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어떤 구상을 하는지는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국민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으면 그걸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예 말씀하세요. 아니 저는 근데 이렇게 내부 단속 아니면 내부 이렇게 뭉치면 외연 확장으로부터 더 멀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정상적인 생각일까? 그게 전략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면은 더 확실한 그 몇 퍼센트를 위해서 외연 확장은 이제 어느 정도 공당으로서의 그런 외연 확장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전 들거든요. 그러니까 장 대표가 굉장히 공학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나서 당연히 세계 특검이 뜨고 그러면 사실 연말까지는 특검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 여권발 또는 특검발이 이제 공세가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서서 우리가 일단 내부 단합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 생각을 너무 강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덕수궁 앞에 가고 뭐 지역 돌고 이러면서 계속 그것만 골수지층에 호소하는 오늘도 잘만 하고 집회가 있는 있죠. 거죠. 인천인가? 예. 네네. 오늘 내일 수도권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또 이게 맞물린 게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12월 2일 날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 여부가 이제 해서 이제 12월 3일 새벽쯤에 결정이 되잖아요. 지금 이 구속 여부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메시지가 달라지는 건가요? 지금 국민의힘은 아마 구속은 영장은 기각될 걸로 보는 시각이 좀 많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따져보면 만약에 영장이 발부된다. 그러면은 저는 이게 더 국민의힘에 더 안 좋은 상황이라고. 그러면 이제 보는데 단일 대호 뭐 이렇게 나오겠죠. 더 세게 나갈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이 내란 정당, 위헌 정당 심판으로 가려고 저쪽에서 할 것이고 우리는 뭉쳐야 된다. 생존권 투쟁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겠네. 이재명 끌어내리고 이제 저 해산해야 될 건 저 민주당이고 이런 주장하면서 더 강하게 나갈 야 되는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스스로도. 반면에 이제 만약에 기각된다 그러면 이제 겉 봐라 이거 무리하게 검특검이 그 하명 받아가지고 정치 수사해서 이런
또 내란 몰이 법원마저도 저렇게 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라는 시도가 실패한다는 거죠. 기각이면 그러니까 무리한 시도였다는 게 드러났다 이렇게 하는데 비판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좀 더 그 메시지를 낼 그 폭은 넓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입증됐고 우린 내란 그 밤에 계엄 해제를 집단적으로 방해하거나 거기에 동참한 세력이 아니다라는 걸 법원에서 인정받았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계엄 자체는 잘못됐다라고 반성을 하고 사과드립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하여튼 이론적으로는 네. 그때의 경우가 더 룸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오늘도 뭐 나경원 의원도 약간 뭐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의 결과에 따라서 조금 메시지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냐 얼핏 그 정도는 얘기하던데 아마 그런 걸 염두에 좀 둔 것 같아요. 근데 본질은 얼마나 확실하게 화끈하게 국민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다시는 사과하라는 요구가 안 나올 정도의 사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냐 그건 좀 기대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탄핵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런 정도 수준이잖아요.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탄압이라든지 그런 개념을 저기 적용하지는 않잖아요. 그게 그런 사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사과 많이 그러니까 2024년 12월 30날 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그 얘기했어요. 불편을 끼쳐드린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본인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을 국정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깊이 사과드린다. 비대위원장으로서 사과드린다. 국민께 송구하다. 그러니까 이런 사과했는데 국민들이 사과했다고 아무도 지금 못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뭐 어제 그저께 하고 내일 하고 모레 하고 사과라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그리고 근데 이 룸은 룸이고 사실 영장 기각이 무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요건 자체가 다르고 그 이후에 오히려 저는 이제 기소되고 판결이 나오고 유죄가 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유죄가 됐을 때에 또 이제 경우의 수로 국힘은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유죄가 나오면 네. 그건 굉장히 큰 문제죠. 진짜로. 네, 네. 아마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야 되면서 위헌 정당 심판 이게 그 주장이 그렇게 이제 그냥 정치적 주장을 넘어서는 단계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해지죠. 그 전에 지방선거가 있겠죠. 뭐 그전에 1심 그렇죠. 최종 판결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게 사과 문제하고도 관련된 것 같은데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실은 친윤 친한 갈등이 지금 이제 점점 더 가속화되는 분위기잖아요. 이게 특히 뭐 갈등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일방적이긴 한데 지금 당무감사위원회 곧 열고 당원 게시판 이 조사 착수한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는 장동혁 대표의 오랜 소신 같아요.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정치를 할 수 없어요. 완전히 절연했잖아요. 윤석열과 절연한 게 아니라. 사실 장동혁이 한동훈 계였었는데 예전에 처음에. 그래서 그 0.5선 시절에 사무총장을 시켜줬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대표도 굉장히 본인도 그거에 대해 뿌듯해하고 자랑도 했거든요. 내가 0.5선을 사무총장을 시켰다고. 그런데 이제 계엄 표결 이후부터 갈라진 거죠. 탄핵 국면서부터 갈라진 건데 여튼 함께 할 수 없는 같은 당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그쪽은 철저히 배척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장 대표가 예를 들면 지난주에 뭐 책임 통감한다 이런 발언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뭐 사과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미약한 수준의 메시지지만 당 내 당원들한테는 왜 그런 얘기를 왜 하냐 이런 또 항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본인도 조금 약간은 좀 희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의 불만을 좀 그들이 미워하는 한동훈을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가 한동훈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조사도 하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좀 조사를 할 거야라는 걸 함께 던지는 거 아닌가라는 추정을 저도 하고 국민의힘 사람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씀 들어보면 장동혁 대표는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되고 있는 상황, 계산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현재 시점은. 예. 나름 그렇죠, 나름.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사실 국민들 입장이나 여론에서 보면 왜 우리가 사과를 기대해야지. 그러니까 사과를 하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12월 3일이 그렇죠. 어찌 보면 우리가 봤을 땐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아니 우리가 받을지 안 받을지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게 본인들이 할지 안 할지를 가지고 저렇게 논쟁을 하는지 보면
어떻게 보면 앞뒤가 바뀐 상황 아닌가. 그러니까 사과는 내용보다 어떻게 보면 또 태도인데요. 저런 태도로 우리가 사과를 받는다? 뭐 저도 국민이지만 이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아주 정치공학적으로 치밀하게 계산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그게 들려요. 그 당원 게시판 이게 그때 당시에 물론 이제 의혹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의혹이 최대치로 한다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이 이제 윤석열, 김건희 씨 부부에 대해서 좀 이제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는 뭐 그 정도인데 이거는 계엄 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둘 다 감옥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비판하고 욕하면 징계받아야 되는 건가요? 지금 저렇게 착수한 거는 징계를 뭔가 염두에 두고 들어가는 거겠죠. 근데 과연 조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거 조사하려면 코미디가 되죠. 한동훈 본인 또 그때 그 동명이인인지 그건 뭐 거의 아닌 것 같고 추정되는 그러니까 저 가족들 말이죠. 가족들. 한동훈 전 대표의 배우자 뭐 가족들 이름인데 그분들이 조사에 응해야 될 걸요. 실명 본인인지 확인하려면. 근데 응하지 않겠죠. 그러면 명확한 사실관계가 안 나올 텐데 그러면은 과연 징계까지 갈 수 있을지. 그러니까 검찰 조사도 응하지 않는데 지금. 검찰 조사 대상도 아니고. 검찰 조사 윤리 조사는 전혀 그러지 않겠죠. 그러겠네요. 그리고 김종혁 전 최고 그것도 이해가 하기 힘들더라고요. 신천지 관련 언급은 이거는 자충수 같은 느낌도 들고. 그게 너무도 상식적인 얘기. 그러니까 여기 계신 누구라도 할 똑같은 얘기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거를 감사하겠다고 하는 건 너무 비상식적이죠, 당이. 그렇죠. 네, 친한 길을 타겟 삼는 것 같아요, 여러 용도로. 그리고 이걸 보면 지금 보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지금 이기고 지는 게 그게 지상 목표가 아닌 게 아닌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다만 이제 딱 하나 이제 서울시장 선거.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만 이기면 딴 데서는 다 저도 뭐 우리가 이제 이게 아주 참패라는 그런 느낌을 안 줄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이긴 것 같은 분위기를 낼 수 있다. 그런 생각 아닌가 싶기도 해요. 서울시장이 여야 다 중요하죠.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제일 중요하고. 사실 딴 데 다 이겨도 서울시장 지면 뭔가 이게 이긴 것 같지 않은 그렇게 되는 거죠. 흡사 본진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을 갖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선거도 그랬던 것 같은데 서울시장 지면 그냥 지는 거다라고 다들 그런 톤으로 기사를 썼던 것 같은데요. 이번도 국민의힘은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장만 이기면 된다라고 그냥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부산도 사실 중요한 곳인데 네. 부산은 사실 원래 이제 국민의힘이 부산도 지금 박형준 시장 국민의힘이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건 서울시장인데 오세훈, 박형준 이게 지금 국민의힘 당 지도부하고는 조금 이렇게 일체감이 별로 없어요. 또 두 시장 다 당에 대해 좀 약간의 불만과 서운함이 있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서울시장 예를 들면 이제 현재 나오는 조사들로 보면 오세훈 시장이 제일 경쟁력이 당내 경쟁력이 높고 여야 가상 대결에서도 아직까지는 높게 나와요. 그러면은 보호하고 지켜서 가야 되는데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근데 저렇게 두드려 맞아도 이렇게 당 차원에서는 지지를 안 해주거든요. 지금 오히려 룰도 바꿔 7대 3으로 룰 바꾸니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나가게 되나요? 룰이 아직 바뀐 건 아닌데 룰이 아직 바뀐 건 7대 3으로 되면 오 시장은 조금 더 좀 열심히 해야겠죠. 열심히 해야겠죠. 열심히 한다고 되나요? 근데 과연 7대 3 그루를 최종 확정을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우리 지금 그것도 이제 좋게 장동혁 대표의 현재 그 정치적 계산의 그 스케줄에서 보면 현재까지는 약간 그 실무단 차원에서 총선 룰 준비하는 그 단 이름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이런 거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고 나중에 임박해서는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나중에 5대5로. 그렇죠. 5대5로. 뭐 일반 여론조사 100%까지는 못 하더라도 안 하겠죠. 안 하더라도 현행대로 5대5로 가지 않을까라는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5대5로 하면 누가 되나요? 현재에서 오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현역들이 유리하죠. 5대5는 오세훈이 되고 7대3이 되면 나경원이 되나요?
오 시장은 7대 3이 돼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고. 당연히 그 후보야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오세훈 시장은 현재 한강버스 종묘, 감사의 정원 뭐 이렇게 좀 어쨌든 민주당으로부터 집중파를 맡고 있고 사실 전반적인 여론도 썩 좋진 않아요. 여기 명태균 수사도 있고요. 이게 막 지금 사면 초과인데 오세훈 시장은 지금 뭐 어떤 생각하고 있나요? 오 시장은 뭐 글쎄 국감이나 이런 데 나와서 시종 태도가 명태균과는 전혀 관련 없고 뭐 결백하다 이런 스탠스인데 네. 지금 특검이 결국 이제 기소를 하겠죠. 그리고 오 시장 쪽도 기소를 할 걸 전제로 뭐 대응을 하고 대비책을 찾고 있는 것 같. 나경원 의원이 제일 바라는 거겠죠. 바라겠죠. 경쟁자들은 그걸 원하겠죠. 근데 이제 나 의원은 1심 유죄를 받은 사람이고 패스트트랙. 뭐 그래서 오세훈은 기소가 예상되고 한 사람은 기소되고 네. 한 사람은 유죄를 받은 사람이고. 아마 나경원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죠. 패스트트랙은 나는 당을 위해서 내가 한 거고 저건 개인 비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그렇죠. 나 의원 아마 그러면서 나는 이거 무죄이기 때문에 항소를 지금 제기해놨다. 나는 무죄 투쟁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항소도 다 그런 전략으로. 네. 그러니까 또 사실 누구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소하려면 진작 하지. 검찰 한 거 보고 나서 이제.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준범 의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정치에 야당 그리고 보수 정당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의힘에도 민주당에도 우리 정치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의 절연 그리고 이에 대한 진정한 사과라는 것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제외하고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제 궤도를 찾기 바랍니다. 예,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